명상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명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뭘까요? 바로 알아차림이죠. 이걸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자 알아차리세요 라고 안내를 했는데 학생들 표정은 네? 뭘요? 하는 그 어리둥절한 표정.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긴장하고 경직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지시문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첫째, 왜 알아차리라는 말이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보고요. 둘째, 감각 알아차림과 셋째, 감정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가이드,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쓰는 알아차리세요 라는 이 말이 학생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 이걸 해보세요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다짜고짜 행복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알려줘야죠.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액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알아차림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느끼는 어떤 특정한 감각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바탕, 바로 그 조건인 셈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알아차림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 바로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옮기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할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감각 알아차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찾아내기의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감각과 감정 알아차림에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왼쪽의 감각 알아차림을 보세요. 대상은 호흡이나 신체 접촉처럼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전력도 간단해요. 이미 거기에 있는 걸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라는 손전등을 그냥 쓱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감정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감각, 생각, 그리고 나라는 입장까지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감각 훈련의 핵심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거. 예를 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암적이나 손끝의 온기, 꽃끝을 스치는 그 미세한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그냥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할 때는 이 구체적인 3단계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첫째, 지금 몸에서 가장 뚜렷한 감각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라고 안내해서 주의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둘째, 그 감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하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감각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시 그 감각이랑 같이 머물러 보세요. 혹시 마음이 다른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돌아오면 돼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놓쳐도 괜찮다는 아주 안전하고 허용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까다로운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 알아차림인데요. 이건 단순한 찾아내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풀어내기의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감각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감각은 느끼지만 감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라는 감각을 느끼는 걸 넘어서 그냥 분노한 나 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감정과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감정 알아차림의 첫걸음은 이 엉킴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분리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감정이라는 게 그냥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나의 패키지 상품 같기 때문이에요. 이 패키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신체 감각도 있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같은 생각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거,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나의 입장까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전체 묶음을 통째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지도할 때 절대로 당신의 분노를 관찰하세요처럼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 3단계를 써야 합니다. 첫째, 감정의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와서 이 감정이 지금 몸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라고 물으면서 주의를 몸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둘째, 그 몸의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해서 감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감정과 결합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바로 그게 감정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감각과 감정 알아차림의 다른 전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들을 여러분의 수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아차리세요 같은 모호한 말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언어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을 알아차리세요가 아니라 코끝에서 느껴지는 그 호흡의 감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훨씬 명확하죠? 분노를 관찰하세요가 아니라 그 분노가 느껴지는 몸의 부위로 주의를 한번 옮겨볼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이 묘묘하지만 결정적인 언어의 차이가 학생들의 내적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변화는요, 단순히 어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상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지도는 알아차림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주의를 재배치할 뿐이다. 우리의 일은 알아차림이라는 뭔가 신비로운 상태를 말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의라는 탐사선이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파악하고 가장 유용한 곳으로 그 경로를 살짝만 바꿔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학생의 주의를 섬세하게 유도하는 질문과 안내를 통해서 알아차림이라는 꽃이 억지로 피는 게 아니라 저절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지도는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가? 아니면 알아차림이 저절로 피어나는 환경을 위한 설계에 가까운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